열이 불더라. 자, 바람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저온이라고 적었지만 여름이니까 바다 뜨끈뜨끈하잖아.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더라.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겨울이 되면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얘도 그냥 넘어갈게요. 겨울이 되면 완전히 반대가. 우리 지리적이 할 때 했던 거잖아.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체크하자면 이런 대결성 기후가 부는 까닭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러죠. 비열 차이. 그렇게 집중 못해. 자, 그 다음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팬현상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팬현상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지구과학을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볼게요. 팬현상이라는 건 높은 산이 있을 경우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면서 성격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팬현상은 반드시 지형이 있어야 돼요. 높은 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얘는 특정한 바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풍향은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건 산을 타고 넘어가거나 하면 성격이 바뀌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팬현상이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팬현상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산을 넘어가면서 성격이 바뀌더라. 그 녹쇠바람과 팬현상이 자꾸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녹쇠바람은 팬현상의 일부인 거죠. 팬현상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여기서는 팬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것만 정리해 줄게요. 볼게요. 이번에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A라 그럴게요. 바람이 그냥 지나가는 평탄한 곳. 그러면 알다시피 이렇게 바람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람이 올라가는 첫 번째 구간을 B라 그럴게요. 그 다음 일정 높이부터는 이제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 비를 뿌리잖아요. 자, 공기가 상승하긴 하는데 이렇게 비를 뿌리는 구간을 C라 그럴게요. 그 다음 C에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는 똑같으니까 여기를 D라 그럴게요. 자, 구체적인 수치는 안 적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야 우리가 팬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A는 그냥 바람이 불어가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바람이 불어가더라. 그 다음 B 구간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기 때문에 기온은 어떻게 된다?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차가워진다. 기온이 하강하는 구간이에요. 하강하는 구간. 자, 정확히 얼마나 하강을 하냐면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하강을 해요.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지더라. B 구간에서는. 그것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는 얘기는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무게의 경우.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팽창한다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B 구간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B 구간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일단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가 팽창하더라. 그래서 건조 팽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생기기 전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구름이 생기기 전에 건조한 상태에서 상승하는 거. 건조 팽창. 다음 C 구간 볼게요. C 구간 역시 기온이 이렇게 하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C 공기는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물방울이 있죠. 그리고 수증기가 물방울이 바뀌는 과정에서 열이 나와요. 그거 알고 있죠? 백화열이 나오잖아. 자, 그래서 얘는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긴 하는데 온도 낮아지는 폭이 100m당 0.5도씨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좀 덜 낮아진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수균한 상태에서 이미 물방울이 맺힌 상태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수균 팽창이라는 말을 써요. 수균 팽창. 그래서 구름이 생긴 뒤부터는 수균 팽창이라고 하더라.
자, 그러다가 D 구간에 오게 되면 D 구간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기온이 상승하더라. 근데 얘는 지금 구름이 없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가 돼요. 아직 이게 물방울이 없는 상태잖아. 자, 그래서 얘는 100m마다 0.5도가 아니라 1도씩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1도씩.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조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서 부피가 줄더라. 그래서 건조 압축이란 말을 써요. 압축. 압축. 얘가 풀피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이 바람이 이렇게 왔을 때 얘 상태를 갖다가 지금 1이라 그럴게요.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왔다가 P 구간에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죠.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그러다가 B 구간이 끝나고 나면 이 구간에서는 100m마다 0.5도씩 온도가 떨어져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까지는 100m마다 1도씩 온도가 올라가요. 그치? 그래서 이 1번 바람이 여기에 넘어와서 1다시가 되었을 때는 1도씩 떨어지고 0.5도씩 떨어지고 1도씩 온도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온이 올라가 있는 게 되겠죠. 이게? 자, 다시 계산을 굳이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봐봐요. 공기의 온도가 처음에 내가 10도짜리가 이렇게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10도짜리가. 그리고 얘 산의 높이가 계산하기 쉽게 2000m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000m 구간에서부터 여기가 1000m 정도가 돼요. 1000m 구간에서부터 이제 구름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 10도짜리 공기가 A 구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B 구간이 되면 얘가 1000m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B 구간에 왔을 때는 얘가 10도가 온도가 떨어져서 0도씨의 공기가 돼요. 그러겠지? 그러다가 얘가 다시 1000m를 더 올라가서 여기 꼭대기 부분에 오게 되면 이 1000m 구간은 100m마다 0.5도씩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는 온도가 영하 5도씨 정도가 돼요. 그쵸? 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m를 쭉 내려와요. 100m마다 1도씩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럼 20도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1다시가 되었을 때는 온도가 15도씨가 되어 있는 거죠. 20도가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팬현상이 일어나면 이 10도 사이 공기가 15도가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고온으로 바뀌더라. 온도가 올라가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여기다 이미 물방울을 버리고 왔죠. 수증기를 버리고 왔죠. 그러니까 고온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조해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핵심은 높은 산이 있을 때 바람이 불면서 비나 눈을 뿌리고 나면 반드시 고온 건조해지더라. 이걸 팬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팬현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 일단 거기까지만 들어주세요.